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만화 속에서 인성 논란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거나 재평가받고 있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포켓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무려 19년을 달려온 10살 소년 한지우입니다. 사실 포켓몬 세계에서 지우는 여러 차례 세상을 구하기도 했고 때때로 포켓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장면들도 여러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우가 처음으로 여행을 시작할 때 몬스터볼에 들어가기 싫다고 지우를 공격해대는 피카츄를 화내는 게 아닌 설득으로 몬스터볼에 들여보내려고도 했고, 그럼에도 계속 지우에게 못되게 구는 피카츄가 깨비참들에게 공격을 받자 온몸을 던져 피카츄를 보호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물론 이와 비슷하게 포켓몬들을 생각하는 지우의 모습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지우가 인성 논란의 중심이 된 데에는 지우가 해왔던 발언들을 곱씹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웅이가 누구인지 물어보는 사람에게 웅이? 계속 같이 여행을 했던 동료인데 늘 밥을 해줬어 라고 이야기하며 무려 14년을 같이 여행을 한 애를 밥 주는 애로 전락시켰습니다. 또 춥다고 하는 애를 앞에 두고 아 그래 난 무지 따뜻한데? 라고 대답하는 등 타인과의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들, 동영상들에서도 이런 논란은 더 가속되었는데요. 로켓단인 로사와 로이는 나옹이와 함께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반면에 지우는 식탁에서 나머지 포켓몬들은 사료 비스무리한 걸 바닥에 앉아서 먹는 장면에서 노예와 친구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로켓단과의 인성 비교는 포켓몬을 잡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한 에피소드에서 로이는 포켓몬에게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자 그 포켓몬이 웃으면서 스스로 몬스터볼에 들어오는데 반해 지우는 포켓몬을 획득하기 위해 데미지부터 주고 냅다 몬스터볼을 던집니다. 거기에 짐승 새끼가 어디서 사람밥을 먹어?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지우가 주먹밥을 먹는 피카츄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도 있고, 이제 막 포켓몬 트레이너의 꿈을 키워가는 소녀가 결투에서 피전투도 아닌 구구를 내보내는데 그 상대로 리자몽을 꺼내놓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들은 지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그 당시 상황적인 맥락을 고려하면 지우가 나쁜 아이만은 아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해명하기에는 고려해야 될 정황들이 너무 많아서 인터넷 짤들이 제시한 것과 같이 그 정도의 막장 쓰레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악당스러운 면모는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의는 없었으나 순간순간 선택으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사쿠라입니다. 사실 사쿠라는 사스케나 나루토에 비해서 이야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요한 때에 최고의 방해꾼이 되거나 최악의 사태로 이끄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사쿠라를 비롯한 이 주인공 닌자 3인방이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스케를 앞에 두고 나루토는 방해꾼일 뿐이면서 그 녀석은 부모가 없잖아 하는 패드립을 시전하는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나루토를 욕하는 것과 동시에 역시나 부모가 자신의 친형에게 살해당한 사스케를 조롱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사스케의 경우에는 사쿠라가 몰랐다고 쳐도 어쨌든 나루토를 향한 뒷담과 패드립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쿠라가 사스케에게 정신 좀 차리라는 소리를 듣기 전이었고 여러 전투를 치르면서 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애가 좀 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나루토에게 지나친 배려로 인해 거짓으로 좋아했었다고 고백을 한 데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루토에게 거짓말인 걸 들켜서 나루토를 2번 죽인 것도 모자라서 혼자 만화경 사륜안에다가 스사노우의 아마테라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스케를 맡겠다고 막무가내로 팀원들을 잠들게 하기도 했으며, 정작 사스케 앞에 나타나 놓고는 코앞에서 죽일 수 있는 찬스를 못 지르겠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멈춥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울고 있는 사쿠라를 보내버리려고 한 사스케의 공격을 막으려고 달려든 나루토는 사쿠라가 만든 독이 몸에 퍼져서 거품을 무는 사태도 일어났고요. 물론 나루토가 사스케에게 일종의 친구로서의 집착이 생기게 된 것에도 사쿠라가 얽혀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중급 닌자 시험 당시 오로치마루에게 간 사스케를 막지 못한 나루토가 사쿠라에게 1대1생의 약속이라면서 자기는 내뱉은 말은 꼭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졸지의 나루토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쿠라가 좋아하는 사스케를 인생을 걸고 데려와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검정 고무신의 기영이형 기철이입니다. 사실 기철이의 패드립,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까불어!
라는 대사는 페이스북이나 기타 웹사이트 등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쿠라처럼 뒷담화를 한 것도 아닌 그냥 대놓고 패드립을 시전하는 막가파입니다. 당시 대화록을 들어보면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당사자인 희선이가 서러운 듯 엉엉 울면서 우리 아버지 미국 가 있어. 곧 돌아오실 거라고. 라고 하자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라고 2차 폭격을 날려버립니다. 무려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이 불쌍한 희선이에 대한 기철이의 나쁘다 못해 악마 같은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거죠. 중학생이 되고 나서 몸이 아팠던 희선이가 오랜만에 학교에 나오니까 니까짓 거 아파서 죽어버리지 학교에 왜 나왔어 바보야 의휴 등신같이 아프기는 이라는 발언도 모자라서 이후 희선이와의 마지막으로 만나는 순간에 희선이에게 받은 편지를 갈기갈기 받자마자 찢으면서 누가 너한테 이런 거 달라고 했어?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발언의 팩트만 놓고 보면 기철이가 참 가정교육도 못 받은 쓰레기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당시 기철이도 나름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철이의 친구인 성일이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이 기철이와 희선이를 엮었기 때문인데요. 기철이는 실제로 희선이를 좋아했던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놀림을 받으면 그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서 희선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놀림을 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상하게 표출이 된 것이라고 독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희선이한테 감정이입을 해보면 그냥 학창시절 상또라이 나쁜 자식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참고로 기철이는 어른이 되고 희선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서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네 번째는 둘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한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둘리보다 고길동이 불쌍해지면 너는 어른이 된 거야. 일반적으로 고길동씨는 철저하게 둘리의 시각에서는 자기를 괴롭히는 아저씨입니다. 실제로 고길동씨는 둘리를 바퀴벌레 같은 놈이라고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둘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만 둘리가 고길동씨에게 준 피해를 생각하면은 정당화가 됩니다. 일단 길동 아저씨가 받은 피해만 간략하게 추스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0만원짜리 도자기를 박살냈습니다. 참고로 1990년에 100만원입니다. 둘째, 둘리가 지구로 불러들인 도우너가 불법 이민자들을 불러들이는 통화를 해서 우주경찰들이 길동 아저씨 집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집의 반이 사라집니다. 셋째, 흰머리 뽑으면 개당 10원씩 준다고 둘리한테 얘기를 하니까 길동 아저씨 머리 위에 베이킹 파우더를 뿌리고 머리를 다 뽑아버립니다. 넷째, 길동 아재에게 당당하게 어린이날 선물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안 준다니까 이 집과 위자료 1억을 내놓으라면서 소리치면서 길동 아재를 때립니다. 다섯째, 둘리는 월세고 전세고 무일폰으로 길동 아저씨의 집에 거주하면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합니다. 여섯째, 길동 아저씨한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둘리가 은행을 통째로 뽑아서 집으로 가져왔고 이걸로 인해 길동 아저씨는 경찰에 연행됩니다. 일곱 번째, 물총 싸움을 하던 둘리는 결국 소방 호스를 가져와서 물총 싸움을 본격화하고 결국 집안의 가전, 가구, 그리고 집을 철거시킵니다. 참고로 이 일로 화가 나서 소리치는 길동 아저씨는 둘리에게 망치로 얻어맞기도 합니다. 둘리는 다른 캐릭터들처럼 제가 변명을 해주기도 싫은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만화인 둘리를 너무 이것저것 따지면서 보는 제가 나이가 든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둘리는 나쁜 새끼. 다섯 번째는 이번 영상의 유일한 재조명되는 사람, 짱구 아버지인 노아라 히로시, 한국 이름으로는 신영식 혹은 신형만으로 불리는 캐릭터입니다. 영식 아저씨는 집에서는 아내에게 돈 얼마 못 벌어오는 남편으로 그리고 이쁜 여자만 보면 헬렐레하는 등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부각되어 있는데 여러 영화판 짱구는 못 말려 에피소드 속에서 영식 아저씨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멋진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인 미사에와 불친하게 싸우고 나서도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내 아내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난 내 아내를 사랑해 라고 외친다든지 극장판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가족이 없으면 안 되는 남자라고 한다든지 짱구가 없는 세계에는 미련이 없다든지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라든지 평소에 불평불만 많고 변태기도 보이지만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에는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극장판이 개봉될 때마다 점점 재조명을 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거기에 현재 대기업으로 추정되는 회사의 부장이며 비록 미사에는 월급이 적다고는 하나 짱구네 집이 일본의 살인적인 집값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타마현 카스카베시의 주택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능력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주말에 짱구가 쉬지 못하게 괴롭혀도 허허 웃으면서 받아주는 온화한 아버지의 대표주자이면서도 동시에 짱구가 불장난같이 위험한 걸 할 때면 따끔하게 혼내주기도 합니다. 많은 에피소드에서 짱구와 함께 섹시한 여자들한테 헬렐레하는 모습들도 가족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단칼에 자르기 때문에 본능과 이성의 조절을 완벽하게 하는 절제미도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해본 인성 논란 캐릭터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준비하면서도 여러분이 흥미로워하실지 아닐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걸 떠나서 직접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더 즐겁더라고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